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학년도 수능 문제죠. 22학년도 수능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수업에서 하는 부분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넘어갈 테니까 앞 페이지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페이지도 7번 볼까요? 7번. 7번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었었죠. 자, 포인트가 무엇이다? 포인트. 자, 각도가 어딘지, 어떠한 범위에서 각도가 있는지에 따라서 무엇을 결정할 수가 있다?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죠. 네. 부호를 체크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에서 두 가지를 체크한다. 어떻게? 크기와 부호. 두 개를 체크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탄젠트에 관련된 식, 탄젠트를 라지 t라고 치환을 해서 이렇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라지 t를 구하면 되겠죠. t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t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어떻게? 이 각도의 범위를 체크해서 탄젠트 값을 하나로 결정해 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여러분 탄젠트 값은 3이 나오고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서 사인 코사인의 크기를 알 수 있죠. 크기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세타의 범위를 체크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를 판단하면 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보기를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부호 붙은 게 있고 플러스 부호가 붙은 게 있죠. 무엇을 요구한다? 부호를 꼭 체크해 봐. 네, 7번이었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9번 보죠, 9번. 직선이 있고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만나는 점을 각각 PQ라고 하죠. 그림이 잘 나와 있죠? PQ의 길이가 루트 5라고 나와 있어요. 직선의 기울기가 2잖아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대각선에 해당하는 길이가 루트 5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PQ라고 하면 이 대각선 길이를 루트 5라고 해보자고. 그런데 기울기가 2잖아요. PQ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2이니까 어떻게? 이 길이가 1이 나오고 이 길이가 2가 나오겠죠. 자, 어떠한 직각삼각형? 1대 2대 루트 5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숫자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숫자의 기하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해 보는 연습을 충분히 해봐야 되고요. 1대 1대 루트 5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를 체크할 때 뭘 그렸어요, 사실? 이 직각삼각형을 처음에 그려서 기울기를 생각했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 비율 형태로서 직선의 기울기를 체크했었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P점을 어떻게 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1, y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하면은 Q점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평행 이동, 점을 평행 이동시켰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상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P점 있죠? P점의 좌표를 우리가 세팅을 하자는 거죠. 자, P점은 이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a, 3분의 2 전체의 a 플러스 3 플러스 1이죠. 이게
직선 위에 있으면서 곡선 위에 있는 점이죠. P점의 좌표입니다. 그런데 P점을 가지고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Q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X에다가 1을 더해줘야 되겠죠. 평행 이동했으니까 Y 좌표에다가는 2를 더해줘야 되는 거죠. 점의 이동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Q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Q점을 어디에 대입해서? 이 곡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지수함수 방정식에 대입해서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성립.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Y 좌표가 무엇이 나온다? X 좌표. 얘가 이제 A 플러스 2가 되겠죠? 플러스 3 잠깐만요. 플러스 3분의 8이죠. 예. 이 식을 풀어서 A에 대한 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식을 잘 보아서 우리가 3분의 2에 A 플러스 2 제곱을 라지 X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라지 X로 치환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3분의 2 X 더하기 3이 X 플러스 3분의 8이 나오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3분의 9, 3분의 1, X가 1이 나온다는 겁니다. 라지 X가 1이 나오고요. 너가 지수 형태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다? A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A의 값을 구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K 값이죠. 그럼 K 값을 어떻게 구해요? A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다음에 이 점이 어디에 있다?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직선에 대입해서 K 값을 구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문제다 라고 하는 거. 자, 다시 문제를 봅시다. 기울기가 2, 선분의 길이가 루트 5 라고 하는 걸 봤으면 무엇을 구할 수밖에 없다? 1대 2대 루트 5 직각 삼각형을 그려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자연스러워야 돼요. 네, 뭐 선생님이 이야기하건 뭐 강의를 듣건 뭐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이 과정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사고 과정이 자연스러울 때까지 연습한다라는 거고, 그러면 점의 평행이동 개념을 사용해서 무엇을? P점을 Q점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바로 알 수가 있죠.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얘만 파악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대입을 해서 간단한 방정식을 푸는 정도의 문제죠. 네, 9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4점짜리 문제로 보이는데 여러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10번입니다. 10번 보죠. 10번. 3차 함수가 있다. 곡선 위에 점이 있네요. 여기에서 접선, 그리고 다른 곡선 위에 점이 또 있네. 그때 접선이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 그때 F'E의 값을 구해봐라. 얘도 사실 식만 잘 만들고 나면 잘 연립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항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0,0이 위의 점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데이터가 F0이 0이죠. 그리고 접선을 만들었어요. 자, 접선 어떻게 된다? 접선의 방정식 바로 만들어 볼게요. 이거 바로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그 다음에 x 곱하기 fx 위의 점이래요. 마찬가지로 1,1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또 만들 텐데, 좀 도함수를 구하면 이거 곱의 미분법을 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죠. 자, 1,2에서의 접선을 구하는 거니까
자, 기울기가 어떻게? F1 더하기 F'1. 이 자체가 기울기죠? X 빼기 X 지나가는 점 더하기 Y 지나가는 점.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접선도 일치한다, 같다 라는 거니까 또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돼요.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식에서 y절편은 0이죠. 두 번째 식에서 y절편도 그럼 0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빼기 f1 빼기 f'1 더하기 2가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몇 개의 식이 나와 있죠? 함수값 데이터 2개, 접선의 기울기 같다 데이터 하나, y절편이 같다 데이터 하나, 총 4개의 데이터가 나오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3차 함수 구할 수 있겠네요. 자, 3차 함수를 어떻게 두면 된다? y는 ax 세제곱 bx제곱 cx 플러스 d라고 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4개의 조건을 사용해서 값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건을 4개 찾았어요. 왜? 나는 무엇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얘네들 알고 싶었기 때문에 식이 4개가 필요했다는 소리죠. 네. 여러분들 계산 과정이 약간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충분히. 됐죠? 자, 별거 없었습니다. 접선이 같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기울기가 같다. y절편이 같다. 라고 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계산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번이죠? 네, 11번 볼게요. 탄젠트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삼각함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무엇을 생각해 보자? 주기, 대칭. 알겠죠? 주기, 대칭이 기본입니다. 기본. 자,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다. 탄젠트 함수네요. 자,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어떻게 돼요? a 바로 보여야 됩니다. a가 양수이기 때문에 a가 바로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 집합에서는 주기가 어떻게 보이죠?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하면 하나의 주기가 완성되죠. 그 다음에 2분의 a부터 a까지 또 구간이 있으니까 절반의 주기가 있는 거죠. 탄젠트 그래프가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절반 정도 나오겠구나.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fx 탄젠트 식이 주어져 있고요. 자, 아래 그림이 잘 나와 있죠? a점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하는 직선이 그래프와 만나는 점, 좀 I점 C라고 하자. 자, 포인트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이때 ABC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AB가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하는 게 사실 바로 보이죠. 탄젠트 함수이기 때문에 사실 바로 보여야 됩니다. 정삼각형 플러스 탄젠트 함수인데 탄젠트 함수가 원점 대칭이잖아요. 그런데 AB가 어때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죠. 그러면 1대1로 나눌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뭐 점대칭이 된다 라고 하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세팅해 볼게요. 자, 원점이 여기에 있으니까 자, A의 X좌표를 마이너스 K라고 해보죠. 그러면 B의 X좌표가 뭐가 되죠? K가 되죠. 왜? 원점 대칭이니까. 이해됐죠?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이 길이가 얼마예요? 2K죠. 2K. 그러면 시점에서 이렇게 위로 수렴을 내린 다음에 이 길이죠. 이 길이. 이 길이도 얼마가 나온다? 2K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자, 너가 2K면 어디도? 너도 2K가 될 수밖에 없다. 얘는 정삼각형의 대칭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다?
시점의 x좌표가 무엇이다? 3k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 B점의 좌표를 찾아볼 건데, 자,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지는 O랑 B점이랑 B점에서 수네발 내린 점, 이 세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잘 관찰해 보면 어떤 삼각형이죠? 1대 루트 3대 2에 해당하는 특수각을 가지는 삼각형이죠.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루트 3k예요. 그래서 B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k, 루트 3k가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탄젠트 함수의 대칭성, 주기성, 그리고 정삼각형의 대칭성, 삼각비를 사용해서 B점의 좌표를 세팅을 했죠. 자, B점은 어떻게? fx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대입해보죠. k, 루트 3k를 fx 식에다가 대입하면 루트 3k가 뭐가 나오죠? 탄젠트 파이 k를 a로 나눈 게 나오네요. 자, 무엇이 필요하다? a와 k에 대한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자, 그럼 보면은 우리가 주기가 a다라고 하는 것을 식을 보고 알았는데 아래에 있는 그림을 봤을 때 주기가 얼마나 돼요? 정확히 이만큼이죠. 몇 k? 4k가 하나의 주기인 거를 또 대칭성과 정삼각형의 성질로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4k가 주기인 a가 된다라는 거죠. k랑 a에 대한 식을 두 개 찾았습니다. 두 개. 그럼 대입하면 되겠죠? 자,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죠. 그래서 1 나오고요. k가 뭐가 나온다? 루트 3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k 값을 찾았습니다. 자, k 값 찾았으면 여러분들 정삼각형 넓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정삼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 거예요? 4k잖아요. 그럼 공식이 어떻게 되죠?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인데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주면 답이 나온다. 네,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자, 정리해볼까요? 자, 삼각함수가 나왔다. 어떻게 하자? 문제가 풀리지 않던 주기성과 대칭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삼각형이 나왔다. 정삼각형도 모종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특수한 삼각형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두 개의 성질을 조합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고요. 사실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점의 좌표를 마이너스 k로 세팅했을까? 뭘 이야기하는 거죠? 변수를 내가 직접 세팅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 변수를 잘 세팅하면 문제가 많이 깔끔하게 풀린다. 변수를 이상한 곳에다가 선택을 하면 문제는 풀리긴 하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풀이 과정이 길어져서 시간도 낭비하고 틀릴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변수를 설정하는 문제를 몇 개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는 어떻게 나와요? 어찌구 저찌구를 변수라고 하자라고 그냥 박혀져서 나오는 거죠. 그런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다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추가적으로 연습한다? 변수를 내가 설정해야 되는 문제를 연습한다. 이해됐죠?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2번 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자, 이러한 그냥 쓱 흘러가면서 놓칠 수 있는 말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연속함수가 있습니다.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어떻다? 그래프가 연결돼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나와 있죠. 그때 함수값을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선 식을 보겠습니다. 식이 F세제곱, F제곱, F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식을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다? fx를 문자로 봤을 때 fx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fx에 대한 3차 방정식으로 이 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잘 보여야 돼요. 이 두 개랑 이 두 개. 보죠. 자, f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f 빼기 1 나오고요. 그 다음 식을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또 f 빼기 1이 나오죠. 는 0. 자, 그러면 f제곱 빼기 x제곱 f 빼기 1은 0. f 빼기 x f 플러스 x f 빼기 1은 0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fx가 x이거나 마이너스 x이거나 1이다. 이 세 개 중에 하나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세 개의 함수를 적당히 조합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연속이란 조건이 없으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은 대략적으로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연결의 의미만 잘 알고 있으면 이 함수 스몰 fx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자, 그러면 fx가 지금 세 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데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원점이 있고요.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그리고 상수함수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세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때 fx가 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는 뭐예요? 스몰 fx가 연속, 그래프가 이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조건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1과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있었죠. 그럼 최대값이 1, 최소값이 0이 되도록 연속함수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자, 1로 가다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 가고 기울기 플러스 1짜리 갔다가 또 상수함수 쭉 가고 이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야 최대값이 1, 최소값이 0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시험 당일에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냥 찾아내는 거예요. 증명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다 찾았네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1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f 빼기 3분의 4 빼기 3분의 4가 이쯤에 있죠.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0은 0이죠. 2분의 1은 2분의 1이죠. 이게 되죠. 얘 함수값 플러스 1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자, 왜 이렇게 상수, V자, 상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대값이 1, 최소값이 0이다 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2번 정리를 하면은 자, 우리 이 식을 지금 인수분해했죠. 주어진 식을 이렇게 인수분해했었는데 얘는 언제 배우는 거다? 고1 때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고1 수학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다시 싹 다 보라는 소리는 아니고 문제 나올 때마다 고1 수학 내용을 찾아서 체크를 해야 된다. 간단한 개념 문제, 유제 문제 정도는 풀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둬야 되고요. 연속이 이러한 느낌으로 쓰일 때가 있다. 그래프가 연결이 돼 있어요 라는 그 관점으로만 쓰일 때도 있다. 사실 문제 풀이의 핵심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요. 최대값 1, 최소값 0이라는 조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 풀어봤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3번인데 13번 보겠습니다. 상수함수가 있어요.
상수가 있어요. 함수가 아니라 두 개의 숫자가 있는데 b가 a보다 크죠. 네, 그리고 1보다 다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주어진 이 좌표들 있잖아요. 밑이 2, 밑이 4이기 때문에 로그가 증가함수라는 소리고 증가함수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점을 지나는 직선 y절편 그리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y절편이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스몰 fx가 나와 있고 f1 값이 나와 있을 때 f2 값을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자, 우선은 주어진 두 점을 봤을 때 얘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자, 로그 4a는 2분의 1 로그 2a죠. 뭔 소리냐면, 자, 너의 y좌표에다가 절반을 해야 아래의 y좌표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너의 y좌표에다가 절반을 해야 아래에 있는 y좌표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기울기를 체크해 봐야겠죠? 기울기를 체크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B가 되겠죠? 네, 이게 첫 번째 기울기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울기 있죠? 로그 4a, 로그 4b로 만들어지는 기울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의 절반이 되겠죠. 왜? y좌표가 정확히 절반이니까. x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y의 변화량이 정확히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2배, 2분의 1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식을 보고 체크를 해봐야 된다.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형태의 식을 매번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직선을 기울기를 2m이라고 하고 y절편을 k라고 하죠. 그럼 두 번째 직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m이 되고 절편 똑같이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y절편이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좀 더 풀어서 써보면, 자,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기울기가 있죠. 그 다음에 x 빼기 x 지나는 점 a죠. 그 다음에 y 지나는 점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자, x 지나는 점, y 지나는 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엇이 같아야 된다? 얘를 전개했을 때 y절편이 같아야 된다라는 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y절편만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ma 더하기 로그 2a가 빼기 ma 더하기 2분의 1 로그 2a가 되는 거죠. y절편이 같다라는 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ma가 2분의 1 로그 2a인데 2를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하나 나옵니다. a와 m에 관한 식이 하나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식의 포인트를 잘 봤을 때 이야기해 줄 건 무엇이냐? 지금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기준점을 뭐라고 잡았어요? a, 로그 2a a, 2분의 1 로그 2a로 잡았죠? 그런데 이 직선을 만들 때 기준점을 무엇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어요. b, 로그 2b b, 2분의 1 로그 2b로 잡아도 상관이 없죠. 자, 뭔 소리냐? a가 들어가도 식이 같아야 되고 b가 들어가도 식이 같아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어떠한 성질이 있다? 문자 사이에 대칭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대칭성.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어떠한 식을 얻어낼 수가 있느냐? 2mb가 로그 2의 b라고 한 사실을 굳이 다시 한번 적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a를 가지고 만든 식과 b를 가지고 만든 식이 정확히 똑같을 거기 때문이죠. 얘를 모종의
대칭성이라고 설명하고 싶어요. 사실 이 대칭성이랑 포인트를 또 어디에서 잡을 수가 있냐면, 자, 위로 올라가서, 자, F1 값이 40이래요. 그럼 F1이 뭐예요? A의 B제곱, B의 A제곱이잖아요. 이 식 자체가 어때요? A를 B로 바꾸고 B를 A로 바꿔도 식 자체가 똑같죠? 이해되죠? A를 B로 바꾸고 B를 A로 바꾸는 걸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 자체가 똑같이 나옵니다. 식 자체에 어떤 성질이 있다? 대칭적인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대칭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얘가 40이란 거 알았죠? A의 B제곱과 B의 A제곱을 더했을 때 40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A의 B제곱에다가 B의 A제곱을 더했을 때 40이다. 이걸 알 수가 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노란색으로 밑줄 친 두 개의 식을 볼게요. 자, 왼쪽은 그냥 문자처럼 보이고 오른쪽은 로그식이죠. 로그식. 자, 그럼 어떻게 하자? 로그를 없애버리자라는 거예요. 로그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없앨 수가 있을까요? 뭐 로그의 성질을 사용해도 되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을 바꿉니다. 로그 2에 2를 써주고 그 위에 2mA를 써줘요. 얘가 로그 2의 a와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비교하자? 아, 너랑 같겠네. 이렇게 하면서 로그를 없애죠. 자, a가 무엇이다? 2의 2ma 제곱이 나온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b에 대해서도 어떤 식이 나온다? 2의 2mb 제곱이 나오겠죠? 자, 다 왔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얘를 알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너의 b제곱, 너의 a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재밌는 게 뭐예요? 어떻게 나와요? 2mab. 너도 2mab. 똑같네? 그렇습니다. 자, 40이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각각 똑같게 절반씩 나누어진다라는 거죠. 바로 알았습니다. 20이야. A의 B제곱, B의 A제곱이 각각 20이에요. 신기하죠? 네. 자, 위로 올라가서 우리가 실제로 구하고 싶은 값은 F2의 값이니까 A의 2B제곱에다가 B의 2A제곱을 더해야 되는 건데, 자, 아래다 쓰겠습니다. 다시. 자, A의 2B제곱과 B의 2A제곱을 더하라는 소리인데, 얘는 또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A의 B제곱 값을 아니까 너의 전체 제곱, 그리고 B의 A제곱의 값을 아니까 너의 전체 제곱. 이러면 어떻게 된다? 20제곱, 20제곱 더해서 800이 나온다. 신기한 문제죠. 신기한 문제입니다. 네. 신기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답이 800이 나오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은 주어진 두 점의 관계를 봤을 때 y 좌표가 절반 줄어든다 체크했으면 기울기가 2대 1의 비율을 가진다 라고 하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y절편이 같다를 사용해서 식을 만들어야 되죠. 그 식을 지금 어떻게? 최대한 깔끔하게 만든 겁니다. 기울기를 이런 형태로 계속 쓰게 되면 식 자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복잡한 애를 계속 써야 되니까, 계속해서 써야 되니까, 적어야 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틀릴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떠한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치환한 거죠. 기울기를 치환. 그래서 식의 전개 과정에서 조금 더 깔끔한 형태로 식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인데 사실 계산에서도 힌트가 있었다. 이 F1의 값을 구하는 걸 해봤으면 A의 B제곱, B의 A제곱 뭔가 비슷비슷하네. A랑 B의 위치를 바꿔도 식이 똑같네. 뭔가 대칭성이 있겠네. 이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대칭성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계산 과정을 최대한 많이 줄였죠. 최대한 많이 축소했습니다. 축소. 네. 이게 대칭성의 멋있는 점이죠. 네.
우리를 매우 유용하게 만들어준다. 로그의 성질을 가지고 같은 것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로그 2를 양쪽에 다 만들어줬으니까 비교를 네모칸끼리만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계산이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앞에 있는 문제에서도 접선이 뭐 일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여기선 이제 y절편이 일치한다 뭐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걔를 가지고 식을 만드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 문제를 읽다 보면은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14번 넘어갈게요. 그 14번도 풀 때 약간 이렇게 나오나? 물론 이제 이 문제가 여러분들 22학년도 수학능력 시험 문제니까 21년 11월에 받겠죠. 뭐 한 2년 전 정도의 문제긴 한데 뭐 이렇게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어요. 무엇이 주어져 있다? 자, 위치가 주어져 있어요. 자, 사실 이 관련된 문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풀었죠? 속도를 구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 속도의 크기인 속력을 적분하면 이동 거리,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변화,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 문제인데, 아무튼 이 문제는 위치 함수가 몇 차 함수? t에 대한 3차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 위치 함수가 3차 함수예요. 근데 지금 바로 보이죠? 0,0, 1,0을 지난다. 이게 바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속도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했다. 자, 뭔 소리예요? 0부터 2까지의 이동거리. 이동거리가 2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동거리가. 그때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t에 대한 이쪽 1차식 있죠. 얘가 0이 되게 하는 t가 뭐가 나올 수가 있죠? 빼기 b를 a로 나눈 애가 나올 수가 있다. 아무튼 인수분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xt의 그래프를 선생님은 그려봤습니다. 그려봤어요. 자, 여기에 지금 a에 대한 1차식이 어떻게 되는 케이스가 있느냐? 네, 여기에 주어진 1차식 있죠. 1차식이 예를 들어서 t랑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t가 될 수 있다는 소리죠. at가. 그리고 1차식이 t 빼기 1이 될 수가 있어요. a로 인수분해돼서 t 빼기 1이 나올 수가 있죠. 이 케이스는 뭐냐? xt라는 3차 함수가 2차식으로 인수분해되는 케이스. 이해돼요? 2차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이 포함된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 케이스죠. 이해되죠? 그런데 이 t값이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했잖아요. 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작은 케이스, 1보다 큰 케이스,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케이스. 그러니까 총 5개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네,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xt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면 이 x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죠. 자, 0, 1. 이해돼요? a가 지금 플러스인 것만 해볼게요. a가 플러스인 거. 아니면은 여러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도 있어요. 여기가 0, 여기가 1. 그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된다라는 게 뭔지 알겠죠? a랑 b를 적당히 조절해서 0에서 접하게 할 수가 있고 1에서 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케이스가 또 있느냐? 이러한 케이스가 있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 3개 나와요. 3개. 3개의 케이스가 나옵니다. 자, 뭔 소리냐면 자, 0, 1이 여기 있고 자, 알파라고 할게요. 여기 알파가 있는 거. 자, 0, 1이 여기에 있고 알파가 여기 있는 거. 0, 1이 여기에 있고
알파가 여기 있는 거. 자, 알파가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죠. 이렇게 5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a가 0보다 작으면은 이 그래프가 위아래로 뒤집혀진 형태로 나오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조건이 무엇이 있었냐? 0부터 1까지 이동 거리가 2다. 2예요, 2.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부터 보냐면은, 자, 어떻게 이동 거리가 2가 나올 수가 있느냐? 자, 이 점이 마이너스 1인 거예요. y좌표.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를 보는 y좌표. 0에서 출발해서 y좌표가 빼기 1까지 1만큼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1까지 이동해야 되는 1초까지 이동하는 거니까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죠. y좌표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해서 이동 거리가 2가 나올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아래로 1을 갔다가 위로 1을 가면 이동 거리가 2가 나오죠. 아, 첫 번째 그래프 될 수 있어. 자, 두 번째 그래프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점의 y좌표가 1이면 되겠죠. 자, 1만큼 올라갔다가 1만큼 내려와서 어떻게? 다시 내 자리에 위치하게 된 거죠. 시작점으로. 이동 거리는 2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2. 이해돼요? 자, 아래 그래프도 볼 건데, 자, 맨 마지막 그래프 볼게요. 맨 마지막 그래프. 맨 마지막 그래프는 또 0, 1 구간만 보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네. 1을 이동했다가 1을 다시 이동해서 원점으로 이동하겠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1만큼 갔다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는 아래로 1만큼이라고 표현하는데 실제로는 수직선이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 그래프 3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이 뭐예요? t축이죠. 이게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을 좌우로 해서 좌우로 움직였다고 해서 얘가 움직인 게 아니에요. 얘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무엇을 봐야 된다? y좌표가 변하는 게 이동한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것도 오케이. 자, 세 번째 것도 보면은 너가 1이면 1을 갔다가 1을 내려와서 다시 원점에 위치하니까 이동거리가 2가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남겨둔 케이스가 있죠. 자, 얘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이만큼 올라갔다가, 맞죠? 그 다음에 이만큼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만큼 올라간 거를 다 합쳐서 2가 되게 할 수 있겠죠. 2. 그래서 5가지 케이스가 다 가능합니다. 이해돼요?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게 디귿번이죠. 디귿번. 자, 4개의 케이스와 이 노란색으로 밑줄 친 케이스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나머지 4개의 케이스는 어떻게 돼요? 1만큼 한쪽 방향으로 움직였다가 다시 1만큼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2가 나오는 거죠. 이동 거리가 2. 그런데 이 밑줄 친 노란색으로 밑줄 친 케이스는 뭐예요? 1보다 덜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1보다 덜 마이너스 방향으로 갔다가 1보다 덜 플러스 방향으로 가서 그 총합, 이동 거리의 총합이 2가 되는 케이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뭐예요? 속도를 적분하라. 뭔 소리죠? 1부터 0까지의 위치 변화가 얼마냐 되느냐라는 겁니다. 위치 변화. 위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0 맞죠? 왜? 너 0, 너 0. 시작과 끝만 보는 겁니다. 시작도 원점, 끝도 원점, 위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그래프도 다 마찬가지로 되죠.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가 똑같다. 자, 지금 좌우로 나눠져 있어서 점이 다른 포인트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색칠한 점에 y좌표만 보네요. y좌표. 색칠한 점의 y좌표가 위치죠. 그럼 다 0이잖아요. 다 0이죠. 그러니까 위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야. 기억이 참이다. 자, 니은 보죠. 위치의 크기가 1보다 커지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없습니다. 왜냐? 자, 4가지 케이스에서 가장 많이 위치가 변한 게 어디예요? 원점을 기준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최대 위치, 그러니까 위치의 절대값의 가장 큰 값은 1이 돼요. 1.
그러니까 1보다 큰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자, 디귿입니다. 모든 t에 대하여 절대값이 1보다 작대요. 자, 위치가 1보다 작아야 된다. 뭔 소리야? 자, 이 아래 그래프 중에서 네 가지 케이스는 제외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한 케이스만 봐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4개 케이스는 위치의 절대값이 1이 되는 포인트가 다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 구간에 위치가 0이 되는 점이 또 존재하느냐? 존재하죠. 어디에 존재해요? 정확히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참이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선생님은 어떻게 풀었냐면 위치 함수가 3차 함수 그래프 형태로 나와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우리가 수능을 보는 학생의 입장에서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충분히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 생각이고요. 여러분들도 위치를 굳이 미분해서 속도로 바꿔서 풀지 말고, 왜냐하면 이 위치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차 식이 3개 나오죠. 걔를 정리하기가 또 까다로워집니다. 정리하기가 또 까다로워져요. 그래서 그렇게 풀지 말고 위치 함수 그대로를 3차 함수로 본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라 라고 했던 거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동거리. 이동거리를 3차 함수에서 어떻게 표현해낼 것이냐. 3차 함수에 무엇만 보면 된다? 점의 좌표 중에서 y좌표만 보는 거예요. y좌표가 위치니까요. 이해되죠? 걔를 파악했다고 하면 기억, 니은, 디귿이 상당히 쉽게 풀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14번 풀면서 아니 13번 정도면 계산을 좀 했는데 14번은 뭐 거의 계산한 게 없죠. 14번은 계산한 게 없고 거의 그냥 머리로 푸는 거예요.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시험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좀 당황해하지 않았을까 싶긴 하는 문제인데, 왜냐하면 학생들 대다수가 계산으로 문제를 좀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크죠. 그런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그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생각만 가지고 푸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번까지 풀어봤고요. 넘어갈까요? 그 15번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네. 요즘 스타일에서는 15번 같은 문제는 잘 나오지 않죠. 네, 잘 나오지 않습니다. 15번에 수열 관련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한번 관심 있으시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단답형으로 갈까요? 단답형. 단답형에서 문제를 몇 개 좀 더 풀어보죠. 네, 여러분들 이어서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런 조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쓱 지나가면서 보지 말고 난이도가 좀 높다고 판단되면은 이러한 조건을 잘 파악해 봐야 돼요. 자, 1,0에서의 함수는 주어져 있습니다. 기울기 1짜리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죠. 나 조건을 보면 상수가 있는데 0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구간에서 이러한 식이 나와 있다. fx에 대한 식이 나와 있구나. 그럼 얘는 주어진 구간에서 x에 대한 항등식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우선은 나 조건을 봤을 때 무슨 생각할 수가 있다? a랑 b의 값을 구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죠? a랑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0,1에서 fx의 식이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 0이 들어가잖아요. 이 구간에. 그럼 뭘 해보자? 0 대입하자 하는 겁니다. 0. 그럼 0 대입하면 F1이죠. F1은 B? 1이네? 뭐야, B값이 바로 나오네? 자, B값 찾았습니다. B값 1이고요. A값 찾으면 되겠다. A값. 그래서 이제 A값을 찾아볼 생각하는 거죠. 이 구간에서 1도 구간에 들어가니까 1을 대입해보자. 그러면 F2 빼기 F1은 A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F2가 뭐예요? A 플러스 2죠. F2는 뭘까?
알 수가 없죠. F2를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와 있잖아. 그럼 F2를 알려고 또 어떠한 생각할 수가 있죠? 뭐 x에다가 2를 대입해 본다라든지 x에다가 3을 대입해 본다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속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있는 x 플러스 1과 여기에는 x가 하나 차이 나죠. 항상 1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정 값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커져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서 찾는 방법은 포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봤더니 무엇이 보인다? 미분이 가능한 함수가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체크할 수가 있느냐? 1에서 미분이 가능해야겠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닫힌 구간에서는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1하고 연결된 1보다 큰 쪽과 1이 연결된 쪽에서도 접수의 기울기가 1이 되어야겠죠. 걔를 가지고 뭔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와요. 이 식을 변형하겠습니다. 변형.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자, 우리는 지금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저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x에다가 h를 집어넣고 식을 바꾼 거예요. 이해돼요? 자, 이쪽을 좀 띄어서 쓸게요. x에다가 h 대입했습니다. 이해되죠? 좋아요. 자, 미분 계수를 만들 거예요. h를 0으로 보내버릴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뭘 써줘야 돼요? 빼기 f1이죠. 빼기 f1이 얼마예요? f1이 얼마? 1이잖아. 1. 그래서 1 빼주는 거예요. 사라지네? 그리고 h를 납니다. 다 왔어요. 자, 무엇을 하고 싶다? h를 0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너도 h를 0으로 보내자. 자, 그러면 너는 정확히 뭐가 돼요? f 프라임 1이죠? 이 값이 얼마라 그랬어요? 직선 기울기가 1이니까 1이죠. 자, 오른쪽 극한만 잘 체크하면 될 텐데, 뭐야 이거? 약분되네. 그럼 뭐가 돼요? 너 미분 가능하니까 연속이니까 0을 그냥 대입해도 되니까 F0 더하기 A. 자, F0은 얼마예요? 0이죠? 그래서 A도 뭐가 나온다? 1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A 값을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을 때 장점은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계수의 정의 있죠?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의를 가지고 정확히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뜬구름 잡듯이 얻어 걸리는 식으로 풀어서 문제의 답이 맞춰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즘 수능에 틀리는 데가 그런 것 같은데, 정석적으로 풀어야 풀리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석적으로 풀어야 풀리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의를 상당히 강조하고 싶어요. 자, 다시 질문. 왜 x는 1에서 미분 계수가 1이다 라는 식을 만들었을까가 포인트입니다. 왜 1이야? 걔가 포인트예요. 자, A값, B값을 다 구했습니다. 자, 이제 무엇만 하면 돼요? 얘만 하면 되지. 이 값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한 식이 뭐예요? 나 식을 보면, 자, fx 플러스 1이 어떻게 된다? xfx 더하기 x 플러스 1이죠. 얘는 0부터 무한대 구간까지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엇이냐? 0부터 1까지 구간에서는 너가 x잖아요.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오네. 이해됐어요? 자, 이제 우리가 아는 게 무엇이냐? 너라고 하는 것을, 자, 이 범위에서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를 봐요. 1부터 2까지? 근데 넌 뭐야? 0부터 1까지잖아. 한 칸 차이가 나죠. 근데 함수식도 보니까 한 칸이 차이가 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 구간에서 fx를 적분하는 것이랑 무엇이랑 똑같다? 이 0, 1 구간에서 2차 함수를 적분하는 거랑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같다. dx. 잠깐만요. 이제 같은 걸 알아야 돼요. 자, 뭔 소리냐? 자, ln x 그래프가 있어요. 그리고 ln 1 플러스 x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너는 1이죠. 너는 0이에요. 그런데 3부터 4까지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왼쪽 상황 이해가 되죠? 왼쪽 상황을 어떻게 하면 싹 다 왼쪽으로 한 칸씩 평행 이동하면 오른쪽 그래프에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단순하게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기하학적인 관계를 어떻게 했다? 여기에다가 적용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2차 함수 적분해 봐 라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개념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주는 문제고, 이런 거를 스탠다드한 방식으로, 정석적인 방식으로 푸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자, 미분이 가능하다,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에요.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여러 번,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경험적으로 여러 번 봤었죠. 미분 가능이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봤습니다. 자, 여기에서의 이제 나를 봤을 때는 나 조건, A랑 B를 구해야겠어. 오케이. 그리고 가를 사용해야겠어. 그래서 대입을 해서 식을 찾아내서 써야 됐는데, 그래서 B 값을 구할 수가 있었는데,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식을 만든 다음에 그 식을 비교해서 A 값을 찾았어야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미적분을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 이 노란색 밑줄 친 이 내용 있죠? 이 내용을 사실 무엇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치환적분의 개념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설명드렸던 이거를 이해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치환적분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관계 있죠? 너랑 너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계산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번까지 풀어봤고요. 이 정도면은 뭐 그래도 오늘 많이 푼 것 같죠? 네. 여러분 21번을 이제 또 풀 텐데 21번은 그 숫자의 감각, 숫자의 크기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숫자의 크기에 대한 감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의 크기에 대한 감각을 힌트로 드릴 테니까 혹시 못 푼 친구가 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한 15분 정도 해보면 충분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문제를 풀고 나서 선생님이 정리를 하죠. 여러분도 그 정리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되고요. 그 정리하는 걸 잘 모르겠으면 잘하는 친구들 또는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그것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 정리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고 그게 쌓여서 실력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러면은 9월 모의고사 모의평가도 잘 보고 이야기했죠? 3개년치 평가원 기출문제를 다 보고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전에서 수능을 보는 것처럼 임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실전에서 사용할 전략을 가지고 9월 모평을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실전에서 실제로 사용할 전략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말 명심하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